그날의 햇빛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멈춰선 아침. 햇빛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반쯤 되었을까요?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고 냉장고의 낮은 진동이 부엌 전체를 가만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컵 하나. 그 컵을 바라보며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달라진 건 아침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전날 밤 아들이 남긴 한마디. 엄마, 이제 좀 쉬어. 그런 거 안 해도 돼. 배려였습니다. 그 말이 나를 생각한 따뜻한 배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마음 한편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괜찮다고 믿어왔습니다. 혼자서도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그 짧은 한마디는 오래 닫아두었던 서랍을 불쑥 열어젖히는 것처럼 내 감정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런 생각이 스치자 놀랍도록 마음이 아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손등 위로 내려앉는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오늘따라 낯설고 또 슬퍼 보였습니다. 부엌 창가의 먼지들이 햇빛 속에서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어쩌면 무언가가 변할지도 모르겠다. 일부 돌봄 속에서 잃어버린 나. 손주를 돌보기 시작한 건 3년 전쯤이었습니다. 딸이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컸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아직 세상을 다 알지 못하는 부드러운 체온.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촉은 오래된 상처 위에 살며시 내려앉는 햇빛 같았습니다. 할머니, 따뜻해. 어느 날 손주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말했을 때 나는 눈물이 핑 도는 이유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위로를 이 작은 아이에게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주를 생각했고 점심을 준비하며 아이의 입맛을 떠올렸으며 저녁이면 또 내일 아이가 먹을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컵을 닦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안에서도 손끝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돌봄이라는 이름의 사랑은 내 삶을 가득 채워주었지만 그 사랑이 커질수록 내 마음 한편에는 작은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딸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나는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감정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이 사라졌을까? 2부 1997년 겨울, 아버지의 침묵. 아들의 말을 듣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이상하게도 오래된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997년 겨울. 세상은 눈처럼 조용히 내려앉은 불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공기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또 낯설었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겨울 유난히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늘 조용한 분이었지만 그의 침묵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을 만큼 깊고 무거웠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아버지는 국그릇을 앞에 두고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뒤척이는 공기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울타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아버지의 손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잘 있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의 나는 그게 단지 출근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그와 달랐습니다. 걱정의 그림자와 두려움, 그리고 어떤 체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야 나는 그 아침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3부 20해 뒤에야 들은 이야기. 손주를 돌보며 지친 어느 날 어머니와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컵을 감싸 쥔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말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 정말 많이 힘들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젖은 종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잘못하면 수십 명의 직원들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떠난 게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선택한 마지막 길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20해 동안 얽혀있던 실타래가 천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떠나던 아침 아버지가 문고리를 잡고 망설이던 그 순간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떠남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었을 뿐 늘 우리를 가장 먼저 생각했구나. 사부 용서라는 말이 어렵지만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옛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또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내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남기고 간 공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느꼈던 두려움, 알 수 없는 슬픔, 가족에게 드리워졌던 긴 침묵.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시절의 자신을 함께 끌어안는 일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가 버틴 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 사람도 많이 아팠을 거야. 용서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쌓이고 시간이 다지고 세월이 가만히 밀어주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시절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음속에서 작은 한마디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괜찮아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 위한 내 마음의 용서였습니다. 오후 다시 앉은 식탁에서 저녁이 가까워올 무렵 나는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늘 앉던 자리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자리의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 컵 하나를 올려놓고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오며 내 앞의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그림자가 식탁 쪽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 그저 그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응, 먹었어. 너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대화였지만 대화 사이사이로 흘러드는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멀어진 것도 아니었고 완전히 잊혀진 것도 아니었다. 아들이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따뜻한 물 더 드실래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마음의 틈을 이렇게 부드럽게 메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6부 나를 찾아가는 작은 걸음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생각 하나를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써볼까? 누구의 부탁도 누구의 필요도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하루. 나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바깥 공기는 상쾌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가까운 공원을 향해 걷다 보니 바람이 잎사귀를 살며시 흔들며 나를 반겨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나는 오랫동안 하지 않던 한 가지를 해보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일. 그 질문은 낯설었지만 참 오래 기다려온 말처럼 가슴 깊은 곳에 가만히 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엇을 조금 되찾은 사람처럼. 7부 작은 도전 그림 교실.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초보자를 위한 그림 교실에 등록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관심은 있었지만 막상 내 이름을 적어 넣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늦은 나이 아닐까?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환영해요. 그림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화지 위에 연필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아무 선도 그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은 새로운 걸 하나 시작했어. 딸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너무 잘했어요. 작은 시도 하나가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줄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8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림 교실을 다니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고민을 지닌 사람들이 조용히 붓을 들고 각자의 그림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옆자리에 앉은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색을 고르는 게 참 섬세하시네요. 아직 잘 못해요. 서툴러서요. 그분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툴러서 더 예쁘게 보이는 색도 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살짝 울리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내가 잊고 있던 나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부부 관계를 다시 바라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관계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지키는 관계가 있을까?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아닐까? 어느 날 지인이 무심코 던진 말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기거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꼈겠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말이 아니구나. 그 한 문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과 통화하며 나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관계를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기뻐요. 관계는 내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10부 비워내는 법. 어느 오후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메모지, 쓴 적 없는 편지 봉투, 필요 없는 영수증들. 그 속에는 예전에 내가 붙잡고 있던 감정의 조각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놓아주자. 쓰레기 봉투에 작게 접어넣는 순간 마음 안에서도 무언가가 가볍게 비워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안이 되게 환해졌어요. 내 마음도 조금 환해졌어. 비워낸 만큼 내 안에 여유와 평온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버리는 일은 잃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11부 오래된 나와의 화해. 비워내고 새로운 감정을 들여놓다 보니 내 마음속에서 뜻밖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 그동안 미워하고 괴로워하던 나와 조용히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남긴 주름, 지나온 시간의 흔적들. 그래, 나는 참 많이 살아냈지.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얼굴이 참 편하네요. 내가 나랑 조금 화해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오래된 나를 용서하고 지나간 나를 인정하고 지금의 나를 사랑하려고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12부 나답게 살아가기로.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스치는 햇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일까 내 삶에 다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건. 돌봄으로 바쁘고 상처로 멈추고 혼자라는 감정에 흔들리며 한동안은 마음의 문을 꼭 닫아 걸었던 나는 조금씩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내리고 부엌 식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나, 요즘 많이 달라졌구나. 서둘러 살지 않아도 되는 마음, 나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는 마음, 작은 성취 앞에서 웃을 수 있는 마음. 그 모든 변화가 하나둘 쌓이며 내 삶에 다시 빛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햇빛 너무 예뻐.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창가 쪽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 다시 스며든 빛은 누구의 것에서도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켜올린 빛이라는 것을. 에필로그. 앞으로의 날들. 오늘 아침 나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답게 살아가기로 했다. 그 문장은 화려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내려놓는 조용한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주가 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참 행복해 보여. 나는 손주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좀 할머니를 살려고 해. 창밖으로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나뭇가지를 흔들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이제 나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체 약 13,500자.